소니 워크맨 아세요? 지금 10대한테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1980년대 이걸 들고 다니면 그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으로 치면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요. 당시 워크맨 가격이 33,000엔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 넘어요. 그냥 음악 듣는 기계가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샀어요. 없어서 못 팔았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수까지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재밌을 것 같으면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한 번만 써주세요. 시작은 한 사람의 불편함이었어요. 1978년 소니 공동 창업자 마사루 이부카. 이 사람이 어느 날 임원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 장거리 비행할 때 음악 듣고 싶은데 스테레오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싫어. 작게 만들 수 없어? 그게 끝이었어요. 당시 소니 엔지니어들한테 이 미션이 떨어집니다. 소형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녹음 기능 없을 것. 재생 전용. 당시 엔지니어들이 반발했어요. 녹음도 안 되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누가 사?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요. 근데 이부카랑 모리타 아키오 두 창업자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하고 싶다. 그 욕망이 있다. 6개월 만에 나왔어요. TPS L6. 세계 최초 휴대용 스테레오 카세트 플레이어. 무게 390g. 지금 스마트폰 2개 합친 무게예요. 그때는 혁명이었어요. 근데 출시 전에 사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마케팅 팀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시장 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녹음 안 되는 카세트 누가 삽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요. 모리타 아키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장 조사는 이미 있는 시장을 분석하는 거다. 없는 시장은 조사할 수 없다. 그리고 출시했어요. 1979년 7월 1일 도쿄. 첫 달 목표가 3만 대였어요. 한 달 만에 3만 대 다 팔렸어요. 2달째 풍귀 현상. 3달째 전 세계 수출. 1년 만에 소니 매출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나와요. 워크맨이 왜 그렇게 팔렸냐고요? 음질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당시 기준으로 평범했어요. 기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재생이랑 빨리 감기밖에 없었어요. 그럼 뭔가요? 자유였어요. 그 전까지 음악은 장소에 묶여 있었어요. 집에서 틀거나, 차 안에서 라디오 듣거나, 공연장 가거나, 음악을 들으려면 그 음악이 있는 장소로 내가 가야 했어요. 워크맨이 그걸 뒤집었어요. 내가 어디 가든 음악이 따라와. 이건 단순한 제품 혁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음악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지하철에서 음악 들으면서 출근하는 게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함이 1979년에 시작된 거예요. 한국 얘기 해볼게요. 워크맨이 한국에 들어온 건 공식적으로 198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공식 수입이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은 일본 제품 수입이 금지돼 있었어요. 소니 워크맨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팔렸어요. 어디서? 보따리 무역상들이 일본 갔다가 들여왔어요. 채관에서 들키면 압수되니까 속옷 사이에 넣어서 몸에 감고 왔어요. 강남 음마 아파트 앞, 용산 전자상가, 이태원 뒷골목. 여기서 워크맨이 거래됐어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공식 소비자가의 2~3배.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냥 음악 듣는 기계를요. 근데 샀어요. 당시 강남에 워크맨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돈 있고, 세상 트렌드 아는 사람. 패션이었어요. 신분증이었어요. 1980년대 중반으로 가볼게요. 한국 정부가 여기서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도 만들자. 금성사, 지금의 LG, 삼성, 대우. 이 세 회사가 동시에 워크맨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기술은 어디서 왔냐고요? 분해했어요. 워크맨 사다가 나사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석했어요.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리고 한국판 워크맨이 나왔어요. 금성사 아하, 삼성 마이마이, 배우 신나. 이름도 다 한국스러워요. 근데 여기가 재미있어요. 이 제품들이 소니 워크맨이랑 똑같이 생겼냐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핵심이 달랐어요. 소니 워크맨은 왜 잘 됐을까요? 음질 때문이에요. 당시 소니가 자체 개발한 헤드폰 기술이랑 음향 설계가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기계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달랐어요. 소비자들이 바로 알아챘어요. 결국 1980년대 내내 소니 워크맨은 프리미엄으로 남았고 한국사는 그 아래 시장을 먹었어요. 지금 한국 가전기업들이 삼성, LG가 세계 최고가 된 거. 이 시절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워크맨이 만들어낸 문화 얘기를 해야 해요. 1982년 워크맨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믹스테이프요. 그 전까지 음반은 아티스트가 만드는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워크맨이 나오면서 빈 카세트 테이프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라디오 틀어놓고 좋아하는 노래 나올 때 녹음 버튼 눌렀어요. 친구 음반 빌려서 좋아하는 트랙만 골라 녹음했어요. 그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예요. 1980년대 버전 스포티파이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믹스테이프 만들어줬어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내가 고른 노래대, 내가 배열한 순서, 거기에 편지 한 장 같이 넣어서. 이건 지금으로 치면 플레이리스트 공유예요. 근데 그때는 그 테이프 만드는데 진짜 시간이 들어갔어요. 한 곡 한 곡 기다려서 녹음하고 라벨에 손으로 곡명 써놓고 그 정성이 그대로 마음이 됐어요. 1980, 90년대 사랑 고백의 상당수가 믹스테이프였어요. 근데 소니 워크맨 역사에서 제일 흥미로운 시점이 있어요. 1984년 소니가 워크맨 2를 내면서 한 가지를 없앴어요. 뭔지 아세요? 이어폰 단자가 2개였어요, 원래. 처음 워크맨 TPS L2에는 헤드폰 잭이 2개였거든요. 옆 사람이랑 같이 들으라고요. 그리고 버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헛라인 버튼. 이 버튼 누르면 마이크가 켜지면서 음악 줄이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음악 들으면서도 옆 사람이랑 얘기하라고. 모리타 아키오가 직접 설계해 넣은 기능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걱정했거든요. 워크맨 때문에 사람들이 이어폰 끼고 혼자만의 실계에 갇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같이 들을 수 있게 잭 2개, 대화할 수 있게 하트라인. 근데 1984년에 다 없앴어요. 왜냐고요? 아무도 안 썼어요. 사람들이 원한 건 정확히 혼자만의 세계였거든요.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매 음악 듣는 것, 세상과 잠깐 단절되는 것. 그게 워크맨이 준 진짜 가치였어요. 모리타 아키오가 걱정한 게 맞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워크맨은 개인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에어팟 끼고 사는 세상으로 이어졌어요. 1990년대로 가볼게요. 워크맨 전성기가 1980년대였으면 1990년대는 워크맨의 황혼이에요.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1984년 소니가 또 사고를 쳐요. CD 플레이어. 워크맨이 카세트였잖아요. CD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음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소니가 CD 워크맨도 만들었어요. 디스크맨.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카세트 워크맨은 띄어도 됐어요. 디스크맨은 조금만 흔들려도 음악이 튀었어요. 스킵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세트 워크맨은 1990년대까지 살아남았어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카세트가 훨씬 나았거든요. 당시 에어로빅 열풍이랑 맞물려서요. 근데 진짜 워크맨의 적은 따로 있었어요. 2001년 애플 아이팟. 아이팟이 나왔을 때 워크맨은 끝났어요. 사실 그때부터 카세트 테이프도 끝났어요. 아이팟 하나에 1000곡이 들어갔어요. 카세트 하나에 노래 10곡 정도 들어가는데
비디오가 안 됐어요. 그럼 소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소니 몰락의 얘기가 나와요. 1999년 소니 내부에서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소니에 이미 기술이 있었어요. 워크맨으로 휴대용 오디오, 20년 경험, CD, MD 플레이어 기술, 음반 회사 소니 뮤직까지 있었어요. 아이팟보다 먼저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못 나왔어요. 왜냐고요? 소니 내부에서 전쟁이 났어요. 하드웨어 팀이랑 소니 뮤직 팀이 싸웠어요. 소니 뮤직 입장에서는 MP3 플레이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음악 파일 공유해서 불법 다운로드 할 거잖아요. 우리 아티스트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하드웨어 팀은 만들고 싶은데 뮤직 팀은 반대하고 그 사이 애플이 치고 들어왔어요. 애플은 소니 뮤직이 없었어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아이튠즈 만들어서 곡당 99센트에 팔고 아이팟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소니는 자기 감점이 자기 발목을 잡았어요. 비즈니스 전략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노베이터의 딜레마. 기존에 가진 게 많을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소니는 워크맨 덕분에 커졌고 워크맨 때문에 애플한테 졌어요. 2010년대 들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카세트 테이프가 살아 돌아왔어요. 진짜로요. 2010년 미국에서 카세트 테이프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인디 뮤지션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CD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스트리밍은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는 소량 제작이 가능해요. 물성이 있어요.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요. 팬들이 사줬어요. 그리고 레트로 감성이 붙었어요. 소위 Y2K, 90년대 감성 유행하면서 카세트 테이프가 패션 아이템이 됐어요. 실제로 듣지 않아도 워크맨 들고 다니는 게 하나의 스타일이 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워크맨 검색해보세요. 지금도 수십만 개 사진이 나와요. 소니가 여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2019년 소니가 워크맨 40주년 기념 한정판을 냈어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WM1제 크엠이 이번 60만 원이에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요. 그리고 다 팔렸어요. 여기서 핵심 얘기 해볼게요. 워크맨이 우리한테 남긴 게 뭐냐고요?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 워크맨은 처음으로 음악을 개인 경험으로 만든 물건이에요. 그 전까지 음악은 공공의 것이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거실 스테레오에서 온 가족이 같이 듣는 거, 공연장에서 다 같이 듣는 거. 워크맨 이후 음악은 내 것이 됐어요. 내 이어폰 안에서 나만 듣는 것, 내 기분에 따라 고르는 것, 내 걸음걸이에 맞춰 틀어놓는 것. 이 변화가 지금 스트리밍 시대로 이어져요. 스포티파이가 매일 아침 나한테 맞는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주는 것, 애플 뮤직이 내 취향 학습해서 추천해주는 것, 전부 워크맨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음악이 개인화되고 나서 다음엔 뭐가 개인화됐는지 아세요? 모든 게 개인화됐어요. 뉴스, 쇼핑, 영상, 대화. 지금 우리가 사는 알고리즘 세상. 시작이 어딘지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 7월 1일 소니 워크맨 출시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리타 아키오가 워크맨 출시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 조사는 소비자가 이미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알려준다. 상상할 수 없는 걸 만드는 건 우리 일이다. 그 사람은 소비자들이 이동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다는 욕망을 봤어요. 소비자 자신은 몰랐는데 지금도 이 법칙은 똑같이 작동해요. 아이폰 나오기 전에 어느 소비자도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챗 GPT 나오기 전에 어느 소비자도 AI랑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욕망은 있었어요. 근데 그 욕망이 뭔지 소비자 자신이 몰랐어요. 위대한 제품은 욕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욕망을 처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워크맨이 그걸 했어요. 1090g짜리 플라스틱 박스가 인류가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렸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댓글에 써보세요. 집에 워크맨이나 카세트 테이프 아직 있는 분,
아니면 지금 당장 워크맨 사고 싶어진 분. 다음 편도 준비했어요. 우리가 단연하게 쓰고 있는 것들. 그게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계속 파볼 겁니다. 제 기록이 믿음직하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